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파일을 하나 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아침에 위안화 환율을 또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김선태 위원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측 불허였어요. 예, 원래 또 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냥 여담으로 우리 정 선배하고 저 얘기하면서 정 선배께서 이거 혹시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랬고 제가 설마 뭐 이틀 연속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우리 김선태 위원한테 얘기하다가 야 이거 중국이 오늘 미친 척하고 또 저라 한 번 더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더라고 진짜로 그래 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들끼리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거의 중국 위안화 환율은 뭐 많이 들쭉날쭉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뭔가 지금 중국 안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평가 절하를 하는 걸로 봐서는 겉으로 공개된 그 중국의 실제 여러 그 경제 지수 수치하고 실제하고는 훨씬 좀 갭이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2분기 연속 그 7% 성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짜라 이거죠. 예, 실제 아닐 거다. 성장률은 혹시 뭐 5%대 혹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사실은 지난번에 정규제 TV에서 중국에서 왜 주가 폭락하는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절대로 주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제 기자를 참 30년 넘어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중국도 주가가 크게 빠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며칠 있다가 외환시장에서 평가 절하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세게 미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다. 그 무엇이 무엇냐. 그 무엇이 무엇 같습니까? GDP가 아마 7.0이라고 그랬는데 5%대일 가능성.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수출의 급락. 네네. 수출은 뭐 이미 그 공개된 그 숫자만 놓고 봐도 잠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한번 보시죠. 지금요 연도별 중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0년부터인데요. 계속 플러스 뭐 20% 평균 뭐 20, 30 정도 유지를 그렇군요. 하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15.9였던 게 이제 금융위기 때문이에요. 미국발 금융위기 났을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대부분 여기 고공행진 20% 30%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2010년 이후에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7.9, 2013년 10% 밑으로 들어오는군요. 네, 7.8, 6.0 이렇게 올 상반기 0.9. 어저께 잠깐 보여드린 그래프로 보면 올 들어서는 그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두 개 월만 제외하고는 전부 전년 동기 어제 봤던 그래프 한번 더 볼까요? 예, 그럴까요? 있습니까? 요겁니다. 어제 봤던. 여기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인데 2월하고 6월을 빼고는 전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저렇게 두 번씩이나 세게 미는 거 보면 저 그림도 사실 좀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가 크게 환율을 절하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뭔가 뚝이 터진 거다. 그런 추측을 하기에 좀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목표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추가 절하 또 할 것 같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당장 내일 또 3일 연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서너 번 정도는 더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1.6 이렇게 크게는 안 해도 그죠? 그렇죠. 시장에서 고시 환율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쭉 이제 시장 오퍼레이션도 하고 해서 밀어가면 글쎄요 얼마까지 갈까요? 혹시 위안화 그래프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실까요? 요거는 잠깐만요. 이거죠.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한번 키워보시죠. 10년 장기 이제 위안화 그래프입니다. 8에서 쭉 원형으로 떨어져서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아까 수출이 급락했는데도 환율은 그대로였군요. 그때는 지금 이제 보니까 그죠? 중국 정부가 금융 위기 때문에 거의 그 고정 환율로. 전에처럼 거의 사실상 폐기제를 이때 실시를 했던 거죠. 2005년부터
관리 변동 환율제를 실시했습니다만 금융위기가 오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막아서 여기선 계속 평행선을 사실상 다시 페이그제로 환원을 했다가 그 이후에 위기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관리 변동 환율제로 돌아서서 다시 평가 절상 환율 하락을 용인했던 겁니다. 중국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텐데 2014년, 15년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커브를 그립니다. 네. 단기 그래프가 혹시 단기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게 이제 이거군요. 어제 오늘 이거 여기 이제 8월 6일부터 이제 환율 6일.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8월 6일부터 8월 11일 아침 거의 그 전까지는 자리군요. 거의 일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쭉쭉 오히려 강세로 갔던 적이.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관리 변동 환율제를 중국이 해 오긴 했지만 예. 하루 환율 변동폭이 공식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돼 있긴 한데 예. 사실상 중국에서 그 환율을 아침에 고시를 할 때 전날 고시한 거에 비해서 불과 0.2, 0.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예. 움직였습니다. 뭐 자유시장이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지금 어제 아침에 한번 짬뿌를 해서 1.86% 예. 환율 상승을 했던 거고 오늘 아침에 또 한 차례 1.62% 올렸던 거.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근데 오늘 12일 보니까 오히려 장 끝날 때는 약간 오히려 강세로 간 그렇습니다. 그죠? 환율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강세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렇게 간다면 내일 당장 뭐 또 밀어서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일 연속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두 차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몇 번 더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환율이 얼마냐는 것을 우리가 알면 네, 중국의 역산해서 네, 목표 환율을 알고 위안화의 단위당, 위안화의 변동폭 단위당 수출액이 어느 정도 늘거나 줄어드는지도 계산이 되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위안화 환율절하의 목표치를 알면 중국이 수출이 얼마나 지금 계획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네. 모자라는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 그러면 네, 사실은 GDP의 7%가 맞는지 5%가 맞는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중국이 저렇게 충격받으면서 전 세계가 출렁거렸어요. 뭐 상품 시장도 박살나고 뭐. 어제 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1% 넘게 빠졌고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증시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예. 프랑스 증시가 2%인가 넘게 빠졌었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개장한 걸 보니까 유럽 증시는 오늘도 상당히 한 큰 1, 폭으로 2% 정도? 예,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크게 떨어졌고 오늘은 사실은 아침에 장을 시작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한데 마이너스 3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폭락이었군요. 했다가 그래도 나중에 좀 오후에 그 낙폭을 만회를 해서요. 결국은 어제보다 11.18포인트 떨어진 1948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또 환율이 또 이틀 연속 급등해갔고요. 얼마나 정도나? 11.70원이 오늘도 올라갔고 1190.80, 1200이 좀 코앞에 왔습니다. 1100 90.80까지 오늘 뛰었습니다. 90원 80전. 예. 1190원. 10원만 더 오르면 12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때 우리 노슬실에서 회의할 때 그때 아마 1030원이나 그래 되었어요. 예, 달러 상승 얘기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1200원 간다고 베팅하자고 우리끼리 굉장히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기자로는 이게 결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일단 신문기자이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탁해서 그때 질러 나와서 벌써 한 10몇 프로, 15% 가까이 환차익을 먹는 건데. 뭐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그 상품 시장도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요. 최근에 뭐 유가가 다시 2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유가도 어저께 상당히 4% WTI 같은 경우 4% 넘게 떨어져서 43달러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4% 떨어졌으면 폭락입니다. 네, 4% 조금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하루에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4% 같으면 폭락입니다. 구리값도 크게 떨어져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그 세계 시장에서
예. 어쨌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저렇게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예. 하게 되면은 평가절하 한다는 얘기는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만큼 원자재 수요,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그렇군요.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나 우리값이 이렇게 약세를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적 요인 외에도 네, 실물적으로도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 시장은 떨어질 텐데. 예. 근데 IMF하고 미국에서는 야 중국 너 잘했다 이렇게 또 IMF는 성명을 냈어요. 그게 맞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그 중국에서 위안화 예. 그 발표를 하면서 약간 묻힌 뉴스였는데요. 국내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데가 없었고 제가 궁금해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IMF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중국에 환영한다. 이거는 위안화 환율을 올린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동안 미국은 줄기차게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억눌러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억누르고 있다고 계속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 위협을 하고 계속 그래왔는데 의외로 반대 그런 입장을 저라는 거를 왜 환영하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그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인상도 발표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네들의 그 고시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도된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미국과 IMF가 환영한다는 그런 반응을 내게 된 근거인데요. 그동안 중국 인민은행이 아침에 고시하는 환율은 전날 자기네들이 고시했던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 고시 환율 대비 뭐 0.3%, 0.2% 오르거나 내린 뭐 이런 정도로 그 다음날 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왜 다음날 환율을 전날보다 비해서 올리거나 내리는지 뭐를 근거로 너희가 오늘은 0.2%, 내일은 3%, 0.3% 뭐가 근거인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그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에 오늘의 기준 환율은 예를 들어서 달러당 6.233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전일 아침 기준가 대비 얼마 말하자면 내린 6.222로 한다고 했을 때 왜 6.22였는지는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이번에 어저께 그 인민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는 전일 그 인민은행이 공시했던 그 환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후에 시장의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전일 종가, 전일 시장에서 결정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 대비 다음날 아침에 고시 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 한 가지 얘기했고요. 말하자면 그래도 시장적인 결정이군요. 그렇죠. 종가를 기준으로 시장의 했습니다. 가격을 인정하는 거다. 또 하나는 그 대신 이번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라고 하는 수치를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제 큰 손으로 역할하는 한 30개 주요 은행이 있습니다. 그 30개 주요 은행의 그 각종 그 주요 화폐에 대한 호가를 창조를 하겠다. 또 하나는 그건 딜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들의 쿼테이션을 참조하겠다. 또 하나 기준은 아까 이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딜러들의 쿼테이션을 참고하겠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 움직임을 또 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다는 게 있는 건 그거는 아니죠? 없습니다. 어떻게 보겠다는 거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환율을 앞으로 고시하겠다. 기존에는 아무런 근거도 왜 하는지도 없고 단지 전날 우리가 공시한 거 대비 오늘은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시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후에 흘러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를 하겠다. 그리고 공식의 매트릭스는 내놓은 매트릭스 내놨지만 거기서 가중치를 얼마를 주고 이런 건 역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IMF나 미국 정부는 중국이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율 시스템이 시장 친화적이 됐고 뭔가 좀 투명해진 움직임이다. 이것은 그래도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뭐로 근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발표를 하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졌군. 그래서 환영 성명을 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국회는 미국 국회는 또 뭐 일부 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거침말을 쓰면서 미국과 중국을 공격했어요. 맞습니다. 재밌는 게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환영 쪽에 성명을 낸 거에 비해서 예. 미국 의회는 여전히 비난일색이었습니다. 이거는 예. 뭐 민주당, 공화당 전부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기존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중국에 예. 대해서 예. 여전히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고 예. 이번에도 평가 절하한 게 예. 중국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을 예.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거다. 여전히 예. 중국 위안화는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저평가되고 있는 걸 또 저평가시키느냐라고 미국 의회는 공화당,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비난을 예. 했고요. 예. 요즘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아주 반짝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도 이 중국의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는 이 미국 골수 공화당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대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하여간 뭐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근데 왜 네. 일각에서는 무슨 뭐 중국 위안화가 IMF SDR에 네네. 그 SDR이라는 게 이제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 그래서 네네. IMF 인출권의 말하자면 엑스체인지 레이트죠. 네네. 그래서 SDR에 뭐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 조치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뭐, 그것도 무슨 처음에 얘기예요? 지금 이제 SDR 그 IMF 특별 인출권의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통화는 지금 4개 통화입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네네. 원래 출발할 때 그 SDR이 1970년에 IMF에서 출발을 예. 했는데요. 이제 특정 그 회원국이 외채 위기를 맞고 대외 지급이 어려울 때 SDR이라는 새로운 제3의 예. 통화를 이게 이제 실제 통화는 아니고요. 계산상의 통화인데 그거를 국가별로 IMF 지분에 따라 분배를 해줘서 혹시 위기가 올 경우에 그만큼 이제 IMF에서 이제 무상으로 돈을 꿔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종이 위에 있는 세계 공통 통화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통화 바스켓 SDR 통화 바스켓 안에는 지금 미국 달러 그게 한 비중이 한 42%쯤 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로화가 37.4%고요.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11.3%, 일본 N이 9.4%. 이렇게 4개국 통화가 그 4개 다 합하면 이제 100%가 되는데요. 바스켓에 예. 들어가 있는데 중국의 뭐 경제가 뭐 G2라는 말을 요즘에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국 덩치가 커지고 해서 중국 위안화도 이 바스켓에 들어간다는 게 계속 IMF 차원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그 IMF에서 그 위안화의 그 SDR 통화 바스켓 안에 위안화를 집어넣느냐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중국이 외환 시장 어떻게 보면은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그거로 어저께 발표를 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해석이 절하 쪽은 아니고 네네. 말하자면 아까 미국 정부가 잘했다고 한 그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갸우뚱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 미국 정부와 IMF가 환영했던 그런 내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환율 그 정책 환율 결정 메커니즘도 시스템. 좀 밝히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SDR을 근데 올해 안에 SDR 그 바스켓 위안화가 들어갈지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거를 위한 약간 준비 작업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어저께 나왔던 게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배경에서 예. 나온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비중 위안화 비중은 뭐 올해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가 들어오면 네. 다른 통화가 다 똑같은 조금씩- 비율로 주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중국이 몇 파운드가 조금 줄 수도 있겠고 그죠? 더 네, 많이 줄 네, 수도 있고 네, 위안화가 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네. 달러가 별로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 그렇죠. 달러 강세가 워낙 뭐 42% 네. 42% 달러 비중이 정확하게 41.9%입니다. 41.9 40밑으로 떨어질까요? 40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달러에 대한 거부권을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유로화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럼. 37.4%인데. 그렇군요. 유로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위안화 평가 절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중에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좀 헷갈린다 이렇게 원래 그게 어려운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게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미국 정부가 왜 환영했는지, 또 왜 저 위안화 그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시장의 결과를
인민은행이 그대로 억셉트하기로 했다, 존중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환영한 거고, 평가절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또 STR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정규제 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해설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